영화 하얼빈은 아이맥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반 스크린의 10배 크기의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영화 하얼빈의 촬영은 홍경표 촬영감독이 맡았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로 국내에 개각도 촬영을 도입하고 설국열차와 곡성, 버닝과 기생충 촬영 등 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앞세워 연출을 맡은 우민호 감독은 흑룡강의 설빙과 독립군 전투의 그 아수라를 찍어내기에는 광각의 화면이 맞다고 봤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크고 넓게 시각적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려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중근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면을 지나치게 멋을 부려 찍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중근으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의지의 서사이지 비주얼의 만족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은의 동명 소설 하얼빈은 안중근에 대한 단순한 영웅서사를 벗어나 그가 겪었음직한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 죽기 전에 챙기려고 했던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사를 앞두고 안중근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어쩌면 그 두려워했던 내심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서사가 아니었을까? 그가 일제에 의해 사형을 당한 나이는 31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영화 하얼빈은 광활한 우수리강을 꽁꽁한 몸으로 죽으림을 다해 건너가는 안중근의 모습을 아이맥스로 담아내느라 그가 이 순간 그냥 얼어 죽는 게 낫다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었음을 담아내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우민호의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과 안중근의 독립운동이 지닌 복합성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보다는 그 혹독했던 독립운동의 모습을 눈요기의 대상으로 즐기게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영화 속 안중근이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동지들이 피신해 있던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거기서 그는 단지 맹세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할 것을 약조하게 됩니다. 독립군 진영은 당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돌파구가 필요했던 터였습니다. 안중근은 적전 분열과 아군 괴멸의 책임 소재를 느끼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중근의 거사는 그 미묘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가 기꺼이 장렬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은 엄청난 위엄과 위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란 원초적으로 그 세세한 감정선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과장된 액션과 스펙터클로 대체하려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스펙타클한 액션 장면들이 안중근 시대의 독립운동 정신을 소위 MZ세대에게 어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절대적 요소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때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읽어내야 할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읽는 영화가 지니는 의미는 더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선의를 지니고 있다 해서 역사 영화를 잘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국의 일념, 우국충정이라는 말은 자칫 악용되는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역사를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역사적 사명을 다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김경찬의 대본이 2% 부족했고 제작자 김원국의 역사의식이 10% 부족했으며 이야기의 시줄 날줄을 연결하는 연출이 20% 부족했던 것입니다. 악용도 문제지만 호용도 문제입니다. 그렇게나 기대를 모아온 안중근 의사의 얘기 하얼빈은 공개 후 호불호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평가가 엇갈리면 안 됩니다. 안중근이 행한 거사의 역사가 지금의 시대를 구출하고 구원해 주기를 대중들은 은근히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 자체가 갖는 위대한 영향력이 결국 이 영화에게 동력을 제공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하얼빈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안중근 같은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